지금부터 주도 섹터 공략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물어봤죠. 제가 네. 결석을 했네요. 네. 그때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분위기 먼저 오후장 기준으로 차장님 읽어주세요. 무난하고 괜찮은 건지 워낙 이번 주에 물가지표, 네. FOMC 큰 이벤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수급적인 이벤트까지 있어서 이 월화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긍정적이고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잘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기점으로 해서 CPI 네. 지수 그리고 FOMC 결과를 대기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은 좀 약세 흐름 또는 횡보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지수의 이제 하방에 대한 받침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섹터, 주도 섹터였었던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이제 일부 종목들은 좀 강하지만 섹터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에서의 받침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시장은 예상치보다는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예. 나쁘지는 예상보다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차장님 이것도 살짝 궁금한데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이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약세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많이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대비를 오히려 해야 되는 수요일장까지의 흐름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이 있네요. 많이 오른 쪽에서는 약간 비중을 줄이고 밑에 있는 낙폭 과대 섹터에서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어떨 때는 교과서적인 측면을 믿어야 될 때가 사장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그쪽에서 사장님 더 찾아볼까요? 기술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곳에서의 반등하면 네. 2차 전지 떠오르는데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가 2차 전지하고 로봇 섹터를 좀 보여줬는데 네. 사실 어떤 섹터 가지고 걸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석하셨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더 봐야 된다, 더 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지도 살짝 궁금하고요. 네. 그런데 로봇 살짝 궁금해서 그럼 로봇도 볼 필요는 있는지 힌트만 짧게 주고 넘어가시죠. 네, 고민했다는 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 섹터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낙폭 과대 쪽이고 성장 섹터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좀 뒤로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조용했었던 섹터다. 하지만 지금 횡보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는 좀 들어갈 만한 종목도 좀 꽤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 리스트에 놓여주신 만큼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2차 전지 이야기를 추가로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네. 그리고 이번 주 연속적으로 차장님 볼 수 있다라는 건 차장님의 시선에는 이건 단순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이다라고까지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 아니지만 제가 2차 전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을 때는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정통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 이게 약간 좀 측면 공격이거든요. 네. 우리가 전방이 좀 막혀 있으면 측면 공격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측면 공격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해가 확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 중에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비중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오늘까지도 흐름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에서 여전히 지금 측면을 공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물론 1월에서 4월에 이제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이라든지 그에 대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20% 이상 증가했고 북미 쪽에서의 순수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역시도 전년 대비 한 10%가량 증가하면서 다행히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완만하게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2차 전지 작년에 가져갔었던 그 밸류를 채우기에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셋업체도 좋고 양극재도 다행히
턴어라운드는 되고 있지만 그쪽이 강하게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소재 쪽 또는 최근에 장비주 일부 종목들이 실적을 보여주면서 계약 공시 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살짝 궁금하긴 네. 합니다. 실리콘 응급제 흐름 나오고 있고 측면에서 공격하는 공격이 지금 유효하게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네. 추가적으로 상당히 더 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셀과 양극재가 열어줘야 지수의 주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은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차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실리콘 응급제 쪽은 지금 단기간에 그 주가 회복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뭐 강하게 접근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에 대한 부분을 좀 향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제는 2차 전지 전방이 완전히 열려 있는 다시 한번 뭐 회복이 눈에 보이는 정도의 속도는 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찬가지로 측면 쪽에서 이제 다른 종목 쪽에 대한 좀 재발굴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짧게 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럼 차장님 계속해서 저희 키워드를 측면 공략한다면 실리콘 응급제에 조금 더 한정할까요? 아니면은 뭐 전구체 쪽도 있고 좀 장비 쪽에서도 다른 쪽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은 강하게 흐름이 나와서 키워드를 조금 더 압축해 주신다면?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소재 쪽도 물론 여전히 좋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또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 주기도 맞아요. 일부 기업의 뉴스로 인해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장비 쪽에서 실제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 쪽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콕 집어주실 종목군도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나왔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장비 쪽 흐름 보게 되면은 뭐 PNT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종목 주가가 조금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종목인 하나기술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기술은 지금은 원기 회복 드디어 하나라고 자막 나오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 잡고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수치로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 내에서 하나기술이 최근에 이제 6월 들어가지고 두 차례 계약 공시가 나왔어요. 규모는 뭐 230억 원, 400억 원 규모의 각각의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공급이고요. 두 계약 공시 모두 다 이제 해외에 대한 부분인데 고객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영업 기밀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북미향 그리고 이제 유럽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두 차례 그 공급 계약 자체가 전년 매출액의 한 50% 정도를 좀 차지합니다. 물론 이제 공급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기간에 나눠 가지고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겠지만 지금 좀 이연됐었던 장비 쪽에서 이연됐었던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은 도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하나기술 작년 한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 사실 좋지 못해서 적자 전환이었는데요. 이번 2분기에는 흑자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발생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은 지금 조금은 좀 답답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좀 돌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역시 숫자가 찍힐 만한 모멘텀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하나기술 다음 주 이 시간에 리뷰를 할 수 있길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죠. 리스트업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주제 가져오셨다고 해서 사실 저 오프닝 때부터 요 종목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결석했긴 했지만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노 신소재. 그때 지난주 이 시간에 다른 거는 2차 전지 아직 이쪽만 보세요. 실리콘 응급제, 나노 신소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사장님. 네, 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그때 말씀드린 자리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그러니까 수요단에서의 지금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급이 수요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성능 개선과 함께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전기차가 가격이 다운돼야지 수요가 한마디로 니즈가 다시 생길 수 있는 네. 구간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게 어떤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배터리 성능 개선. 근데 거기서 양극재 쪽에서 해줄 수 있는 몫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음극재 쪽에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증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사실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네. 네, 그 부분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뭐 홀딩 또는 차익 실현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좀 기다려야겠죠. 이런 종목들은 다시 매수하시려면은 조금 다시 한번 좀 시기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거래량과 함께 움직였으니까 향후 이번 주 내에는 조금 더 변동성을 주겠지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보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9거래 연속 매수고 오늘도 현재 기점으로는 코스닥 순매수 기관 1위긴 하거든요. 요 수급 동향을 좀 키포인트로 잡으셔도 맞아요. 괜찮을까요? 제가 그리고 우리 같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머니투데이 내려와서 요즘에 말씀해서 드렸던 게 최근의 수급은 기관이 좀 오. 기관의 수급이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는 뭐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많이 봤었지만 맞아요. 최근 종목들 특히나 중대형 종목들 라인에서의 주가 동력은 지금 기관 수급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기관 수급을 유심히 보고요. 그러한 종목들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었어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찾아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추가적인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기관 수급 잘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은 하나기술이었습니다. 2차전지 어떠한 매력으로 주도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염정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